네, 오늘 시장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지수가 낙폭을 살짝 줄이기는 하는데 4,092선 정도로 오늘 저점인 4,050선 대비 한 40포인트 정도 만회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일선을 다시 회복하네요. 932선까지 되돌림이 나오면서 시가 대비로 더 위로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백두의 백전백승, 이럴 때 잃지 않는 방법, 이분과 함께 하시죠. 백두의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이렇게 초조하죠. 지금 연말 앞두고 지난주까지 분위기 좋았다가 갑작스럽게 급반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해야 될 움직임이 미시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장 경제 지표가 꺾인 게 없어요. 꺾인 게 없는 상황에서 바뀐 게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꺾였다라고 뭔가 볼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금융 회사들이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연준은 QE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QE 같은 QE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코로나처럼 정말 예측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고서야 여기서 뭔가 시장이 급격하게 꺾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강세장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오르는 장은 없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지만 사실 이제 한 번씩 10%씩 빠지는 장은 강세장에서도 오히려 더 빈번하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강세장에서 나오는 단기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오라클 이슈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직까지 자금 조달 이슈라든지 크게 악재로 보는 포인트도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저희 반도체 전략 재점검은 이후에 AS 측면에서 종목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 눈에 띄는 뉴스에 대한 해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다운되어서 하락하는 움직임 속에 뉴스에 좀 귀 기울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 부장님께서는 유전자 편집 작물 규제 완화 뉴스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던져주셨습니다. 어떤 화두를 던져서 지금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 거시적으로 탑다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경제 지표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굉장히 먼 미래에 이제 캐시플로우까지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인 그런 섹터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저한테 이제 뭐에 관심 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제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현대차를 어쩔 수 없이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우주 관련된 기업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고, 네. 근데 사실 우주도 굉장히 먼 미래잖아요. 네, 물론 지금 스타링크에서 데이터 센터 가동을 한번 해봤다, 시험해봤는데 잘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데이터 센터들을 다 이제 우주로 내보낼 것이다라고 해서 우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강하고,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하는데 어마무시한 몸값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실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것들 좀 보자라는 그런 컨셉에서 우주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 유전자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요즘에 이제 AI가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유전자 편집 쪽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이런 상황에서 규제의 왕국인 유럽이 규제를 풀었어요. 특히 이제 GMO 말고 NGT라고 하는데, 네. 그 유전자 편집을 해서 나오는 그 작물을 NGT라고 합니다. 그 NGT에 대해서 규제를 푸는 바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장이 이제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전자 가위, 그리고 농업 쪽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GMO 논란이 상당히 큰데, 이와 관련해서 유전자 편집 작물 규제 완화되는 이 이슈가 그러니까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망해 보이는 투자 아이디어로 주셨어요. 지금 보면 글로벌 육종 전쟁이라고 해서 발견하던 육종에서 설계하던 육종으로 지금 농업 바이오 안에서도 큰 그림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디어 조금 더 압축해 주세요. 네, 일단 GMO하고 NGT를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GMO 같은 경우 책을 편집한다라고 봤을 때 네. GMO는 아예 새로운 부분을 책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 되겠죠. 네. 근데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는 책을 편집할 때 오타를 수정한다. NGT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G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 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부감을 드러내는데 NGT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N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이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프랑켄슈타인 푸드라는 그런 뭐 거부감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유럽이 규제 완화를 하고 뭔가 이제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갖춰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아마 글로벌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 AI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NGT가 화두네요, 진짜. 지금 유전자 편집 기술을 포괄하는 그 개념 안에서 외래 유전자 삽입 없이 이렇게 네. 편집해가지고 넣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추상적이지만 GMO랑은 조금 다르게 보면서 앞으로 이 시장에 농업이나 바이오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키워드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관련주가 있어요? 너무 먼 미래 같아서 종목 네. 어떻게 추려야 돼요? 일단은 이제 그 유전자를 뭔가 잘라내고 그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채워 넣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잘라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유전자 가위. 네, 크리스퍼 카스9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주가 우리나라도 있죠. 툴젠. 네, 크리스퍼 가위 핵심 기술인 크리스퍼 카스9의 원천 특허를 우리나라 툴젠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유럽 특허청에서 그 식물 유전자 교정 기술 특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도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이 이렇게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툴젠이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런 뭐 툴젠의 그 가위를 많이 쓰면서 아무래도 기술 라이선싱에 대한 수익이 증대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툴젠이 흐름이 좋았다가 다시금 또 제자리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총이 한 4,300억 원대 정도 되어 있거든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그 안에서도 유전자 가위로 압축해서 주신 거잖아요.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보세요? 뉴스 플로우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30%는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특허 논쟁이 계속 많아요. 그쵸. 그런 이슈에 의해서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손절 라인 10% 잡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이제 등록 승인 결정이 나면서 유럽 이벤트로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업사이드 30%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자리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툴젠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AS 받아보면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앞서서 시장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가장 AI 관련 종목 안에서도 최근 반등 움직임이 다른 반도체 대비 좋았던 게 삼성전기입니다. 네. 후발주자로 주시면서 내년도에 2배 이상의 시총 몸집 커지는 것 기대해보세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이 종목도 5일선을 살짝 깨고 내려갔습니다. 네. 26만 원 지금 자리 어떤 대응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여기서 좀 더 빠진다면은 전기도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뭐 무너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또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MLCC라든지 그리고 FCBG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그로스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가격 상승이 과거에 나왔던 시기를 돌이켜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바닥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추가적인 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뭐 기회는 좀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요. 견고했던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 압도적으로 MLB 대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21선까지 깨지면서 지난 금요일에 크게 조정받고 추가적으로 2% 약세입니다. 수익을 일부 반납하는 지금 자리 더 사도 되는 자리인 건가요? 이수페타시스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추천했던 주식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주실 때. 이런 흐름들에서 부합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스페타시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좋긴 좋은데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막 매력적이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LB가 이제 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위에 들어가는 FCBGA가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CBGA가 좀 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대응 측면에서 네, 궁금해서. 지금 이스페타보다는 네. 삼성전기로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두희 메리츠증권 부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